저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일하는 방식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지? 조금 더 고객 중심으로,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많이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후원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내가 내는 이 후원금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느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만 살짝 바꿔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5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답보다는 질문을 주로 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저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강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진짜 강력하구나. 근데 점점 이렇게 살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정답을 빨리 알려주는 마음. 근데 정답 대신에 질문을 주는 거죠. 뭔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빨리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쵸? 알려주는 걸 잠깐 멈추고 질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딱 알려주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뭔가 그분이 정말 내가 알려주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까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말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을 잘하시는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는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말을 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단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을 잘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말을 잘 한다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거죠. 또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왜 말을 잘하고 싶은데? 이 2가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게 돼요. 왜 그게 배우고 싶으세요?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질문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 인생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책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질문 중에서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3번이나 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평생 가슴에 이 원망과 후회를 안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딱 해버리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잖아요. 이게 질문의 힘인 것 같아요. 질문은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질문을 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제가 교육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선물로 드리려고 많이 하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선물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첫 번째 1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뭐 이런, 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쟤는 누구 닮았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도 기다리는 미학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때 되게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기다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왜 중요한가요? 네, 이 침묵을 기다려야 돼요. 네, 이 침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침묵이요,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침묵을 되게 두렵거나 불편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침묵은 생각을 생산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는 시간입니다. 절대 침묵을 불편해 하지 마세요. 1분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웅성웅성해요, 사람들이. 저 강사 왜 이러지? 왜 가만히 있지? 근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 질문에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냥 침묵이 있어도요, 그냥 느긋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잖아요. 내가 교육하는 사람인데 또 잘 알려줘도 못 따라오네. 제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영 못 따라오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3개월째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제대로 못 따라오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럴 때? 막 속에서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교육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최성일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삶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그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거, 그것도 되게 배움이에요. 제가 알려주면 그냥 하루 만에 끝내.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고 빨리 끝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최소한 교육자는 그것보다 그 사람이 깨고 나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 경험을 갖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 해주면 금방 할 수 있지만 깨고 나오도록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부터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제일 좋은 타이밍. 교육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제일 내가 가르쳐주고 싶을 때 막 쏟아내는데요. 받는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나는 안 변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 교육생들이 변하고 싶을 때를 잘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싶을 때 알려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질문은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때를 기다려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는 깊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되게 교육을
희한하게 기획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기획을 하는 교육은 이 공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보다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가? 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설계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LG전자 서비스 기사님 아시죠? 이 기사님들이 이렇게 막 집집마다 가서 에어컨, 냉장고 다 수리해 주시죠. 그분들을 교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루를 시간을 뺍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요. 저는 옆에서 보조 수행원으로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분들을 다 쫓아다녀요. 옆에서 같이 청소해주고 옆에서 도구들 같이 챙겨주고 하루 종일 그분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더 다녀봐야 될 것 같은데 이틀, 3일 동안 그분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 서비스 기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 점장님을 위한 교육을 할 때도요. 점장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왜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제가 알아야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들은요, 야, 진짜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해서 돈은 언제 벌어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남들이 비난해도 그렇게 교육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교육은 그렇게 현장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서 만드는 교육들이고 그런 단순한 교육 전달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예배자고 또 우리가 되게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 그분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나요? 이 질문으로 3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인데요. 저는 실패를 즐기는 창조자입니다. 실패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고 피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만든 회사에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를 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저희 회사에 실패 축하 파티라는 게 있어요. 되게 특이한 문화죠. 한 번은 한 4명,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2주일 동안 어떤 그 국가에 그 입찰하는 데에서 가서 막 PT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통보가 왔어요. 다들 되게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한 11시쯤에 통보가 됐는데 다 데리고 우리 빕스 가자. 그래서 빕스를 쭉 가서 거기서 실패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3시간 동안. 근데 그냥 축하 파티를 연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고 또 과정이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좀 배웠을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런 문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실패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실패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온 저희 멤버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너무 훌륭한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잘 안 됐어요. 결과가. 대부분의 직장 상사가 하는 말, 이것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일삼게 되는데요. 그분의 질문이 달랐어요. 이걸 통해서 뭘 배웠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우리 상사한테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한 분의 그 질문 하나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야 이거다. 나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를 축하해주고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물어봐주자.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실패했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짠! 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네.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막 가볼게요. 네. 그리고, 실패를 축하하는 문화. 저는 정말, 내 주변부터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실패를 축하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실수가 있으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 장착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을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새롭게 시도하니까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다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실패해보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놀일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면서 재미있게 배우는 그런 일하는 공간. 그래서 놀이터가 아니라 놀일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을 더 놀일터로 만들 때 우리의 모습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또 질문은 당신은 실패를 축하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저는 회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해도 이거만큼은 꼭 한다가 바로 회고입니다. 회고라는 것은 뭔가 반성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 뭘 배웠는지를 좀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네, 그냥 쭉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회고란 솔직함과 배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어요. 한 이틀 동안. 그러면 그냥 헤어지지 말고요. 목사님 저랑 같이 이번에 한 협업 하나 했는데 저랑 협업했던 거 어떠세요? 제가 협업하기 좋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저랑 1시간 동안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55분만 딱 미팅을 하고요. 5분 꼭 남겨둬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의 대화는 어떠셨어요?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일어났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이 회고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회사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회고를 매일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간 매일 회고, 그 다음에 주간 회고, 그 다음에 월간 회고, 그 다음에 3개월 분기 회고, 6개월 회고, 1년 회고, 수시로 회의 끝날 때마다 회고, 어떨 때는요 회고를 하루에 한 5번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특이하죠. 근데 이 회고를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찾고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알고, 이런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고를 통해 계속 서로가 성장하고 그 조직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 회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네, 우리의 건강, 나의 예배는 건강하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 우리 교제는 건강한가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의 이 교제는, 우리의 환대는 건강한가요? 이렇게 늘 질문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할 때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저의
예배, 즉 저의 교육의 삶에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만의 또 예배가 삶이 또 많이 풍성해져 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